목화토금수가 이미 나무물 불이 아니고 목은 뻗어가는 기운, 화는 분산되는 기운은, 토는 머무르게 하는, 멈추는 기운, 그리고 금은 오므러들고 단단해지는 기운, 수는 융축되는 기운, 이 기운의 습성을 표현한 거고, 이 기운을 닮은 지구상의 사물을 우리가 나무니 목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나무, 화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따뜻한 성질까지, 왜 태양빛을 받아서 불, 흙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오행이 이건 오물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물, 불이 아닌데 현대 사주명리학이나 모든 것에서 가장 큰 오리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첫째는 오행을, 기운을 물상, 나무, 물, 불로 봤다는 개념들. 그것은 음양이나 사상체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음양이나 사상처럼 상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사상, 지수화풍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공부를 했던 분들이 그 뒤에 원리, 즉 현상은 해가 뜨거지는 모습이 현상이라겠습니다. 그 음양이고 그걸 그걸 나눈 게 음양으로 나눈 게 사상이라겠고 사방이라겠듯이, 그런데 그 해가 뜨거지는 모습이 대기한 지구의 자전, 원운동이죠. 그 모습이 오행인 거예요. 불이 치면은. 행은 원리가 되기 때문에 원리의 관점과 현상의 관점은 다른 건데, 원리와 너무 추워? 너무 춥진 않게 적당히 하고, 원리와 현상의 관점을 너무 혼돈시켜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즉 현상의 관점으로 학문했던 사람이 원리의 관점이 오행이 나오자 이것조차도 현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현대가 서양의 분석적인 학문을 공부한 관점에서 오행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행의 통합적 시각이 아닌 분석적 시각으로 하나하나 객체의 시각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서 여러 가지 와전된 게 있다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오행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큰 문제, 첫째 문제는 목화토금수를 물상으로 본 것, 나무나 물상으로 본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양과 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양은 보편적으로 양은 크다는 것, 강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해요. 그렇죠? 음은 작다. 그런데 양이 크고 음이 작다는 것이 기운과 형체가 크고 작은 걸 얘기해요? 아니면 기운이 크고 작은 걸 얘기해요? 기운인데 이걸 형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음양오행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음양 편생 같은 얘기지만 나무와 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굳이 친다라면은 오행의 이제 대표적으로 목과 수의 개념을 갖고 따질 때 오행의 목은 뭡니까? 오행의 목은 나무입니까? 뻗어가는 기운입니까? 뻗어가는 기운인 거예요. 행인 겁니다. 뻗어가는 기운의 흐름을 움직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그 뻗어가는 기운하고 가장 닮은 지구상의 삶을 그걸 표현할 때 뭐냐? 뻗어가는 기운을 상징할 수 있는 것, 나무가 뻗어가는 기운을 상징하잖아요. 새로운 시작, 희망, 새싹. 그래서 여기다가 목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선작해서 해놓은 거 이렇게. 그래서 목은 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뻗어가는 기운을 얘기했고, 그게 가장 닮은 모양들을 얘기해 놓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목에는 양과 음이 있고, 목이 뻗어가는 기운인데 이걸 그냥 나무를 가지고 한번 따져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나무를 많이 따지니까, 나무는 새싹이 있고 다 큰 나무가 있다고 할 때 새싹과 다 큰 나무 중에서 어느 게 뻗어가는 기운이 강할까요? 자라난 기운이 새싹이 강합니까? 큰 나무가 강합니까? 새싹이 강합니다. 당연히 새싹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강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강하면은 오행목에 양과 음이 있을 때 양은 새싹이 돼야 됩니까? 큰 나무가 돼야 됩니까? 강한 거니까 새싹이 오행의 양이 돼야 되고, 다 자란 나무가 오행의 음이 돼야 돼요. 그럼 오행의 양은 간목이라고 합니다. 음은 을이고, 그래서 간목이 새싹이 돼야 되고 을목이 큰 나무가 돼야 돼요. 근데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신 사람들의 99%는 이걸 어떻게 했냐? 간목은 큰 나무에서 크다는 개념을 형체가 큰 걸로만 생각하고 큰 나무라고 무조건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그래서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외우니까 간목의 대표적인 게 동량지목. 여기 보시면은
간목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칠 때, 여기서처럼, 여기서 새싹이 아닌 큰 나무라든가 간목을 내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나무라 해서 동량지목, 대들보. 그리고 또 간목이란 습성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여기서 이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간목이, 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수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를 미리 한번 얘기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오행의 수,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처음 듣는 기준 사주명 공부한 분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실제 오행의 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수는 내려가는 기운입니다. 윤하락에서. 내려가는 기운인데, 계곡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을 때 어느 게 내려가는 기운이 강할까? 당연히 계곡물이 내려가는 기운이 강합니다. 바닷물은 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형체는 계곡물이 큰 게 아니라 바닷물이 큽니다. 그래서 수의 양이 임이고 음이 개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수의 양은 계곡물이 되고, 그렇다면 임수가 계곡물이어야 되고 계수가 바닷물이어야 됩니다. 수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임상을 보더라도 임수일간이 이렇게 바닷물처럼 잔잔하고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활동적이고 조금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정신없을 정도고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계수일간은 바닷물처럼 잔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외웁니다. 외워서 그대로 써먹습니다. 대표적으로 써먹는 얘기, 여기서 간목, 을목. 간목은 바로 동량지목, 나무가 크고, 갈목은 동량지목, 을목은 새싹, 화초.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간목과 을목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목을 얘기하면은, 여기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걸 동량지목을 얘기한 이런 동망지이고 우두머리고 지도자고, 여기서 모든 습성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모든 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두머리니까 자존심이 세다 안 세다, 간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이론에 한 이론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간목을 큰 나무야 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큰 나무니까 동량지목, 대들보처럼 쓸 수 있겠고, 나무니까 또 어떻게 되냐, 사른 나무는 물을 잘 줘서 키워야 되고 열매도 맺게 되니까, 죽은 나무는 잘라서 써야 되고 뭐 땔감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론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목일간 하면 그 딱 뭔 얘기부터 하냐, 우두머리, 리더, 그러니까 자존심은 강하다,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 어떨 때는 고집불통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간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도자다. 근데 실제 간목일간이 이러한 습성을 갖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채용 관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지만, 항상 이건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나타납니다. 목은 수에서 온 거고, 특히 간목은 계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간목의 습성은 이제 막 목이 되기 위한 기운이 형성이 된 거지, 아직 목이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하자면은 양은 기운인 거고 음이 그 형체로 드러난 현상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갑은 아직까지를 따진다라면은 완전한 새싹의 형상이니까 뻗어가는 기운이 강한 거긴 한데, 새싹의처럼.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얘기할 때는 새싹처럼 부드러운 면을 가진 게 오히려 간목인 겁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왜 부드럽냐? 간목의 일간은 그 앞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아니라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개념. 그래서 수의 기운처럼 이런 학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간목일간들 보면은 참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체용합 개념에서 간목의 습성을 얘기해요. 첫째는 수의 기운이 강하고, 둘째는 뭐가 강하다겠습니까? 합으로 토 기운이 강하다겠죠. 그래서 간목은 현실적입니다. 절대 무모하지 않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간목일간이 어디 가서 함부로 나서려고 잘 안 합니다. 간목일간이 함부로 나서려고 한다는 것은 거기 사주에 간목일간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나타나긴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게 아무리 강한 관성이나 식상성 같은 게 있을지라도 그게 간목일간이지 사주가 강인한 관성으로 이루어졌어도 강인한 기질을 가지고 전투적 기질을 가졌더라도 간목일간이면 항상 조심스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왜? 지혜롭고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무는 앞으로 나가는 우두머리보다는 참무의 성향이 더 적합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알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간목의 성향이 이렇게 현재 우리 기존 사주학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상당히 강인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뭐 간목이 2개 있으면 더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속서 오론이라고까지 하는데요. 현재 지금 자평진전이라든가 이런 책에도 보면은 쓸데없이 오행의 목화토금술 나무 이런 것들이 아닌데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작은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엉뚱한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해서 속서의 오론, 잘못된 이론하는데 여기 시중에 포여명의 완전풀이 적천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포여명이 졌다 아니면 장유문, 중국 투파의 장유문이 졌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중국 투파의 장유문이 졌다는 얘기가 좀 더 뭐 합리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투파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 좋은 거 있다. 투파도 우리처럼 천가 투간 같은 걸 많이 따집니다. 투파 이론 중에서 비슷하긴 한데요. 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아주 한문을 10간을 갖다가 각각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0간을 적응시킬 10간에 이렇게 간목이 뭐를 만나고 물론 요거에 대한 상세한 것들의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뭡니까 60간지 뭐 10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이게 보란 얘기가 아니라 간목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간목이 2개가 있으면 우리 잡다 기존의 발상 큰 나무라고 생각할 때 큰 나무가 2개 더 있으면 더 튼튼하겠죠. 3개 더 있으면 더 튼튼하겠죠. 이런 발상인 거예요. 이런 발상에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목이 2개 있으면은 쌍목 위림 뭐 나머지 아주 역경에도 분투한 기기가 강하다. 간목이 3개 있으면 삼목이 숲을 이룰 정도로 해서 대단히 엄청난 카리스마.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간목이 2개나 3개가 될수록 더 강해집니까? 더 논리적이 됩니까? 더 논리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공부한다라면은 이런 것들 뭐 등락인가 감늑의 병화 간목이 이렇게 간목은 마른 장작이라고 봤습니다. 양이다 보니까. 그리고 병화를 큰 태양이라고 큰 불이라고 쳤습니다. 마른 장작이 큰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 확 타올라 버리지. 그래서 안 좋다고 하고 우리 마른 장작은 적당한 불이 있으면 좋다고 하고 정화가 좋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무가 무토하고 기토를 칠 때 무토는 큰 산, 기토는 작은 산 이면서 비옥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십간론이라고 상당히 이것도 수준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또 공부 조금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비법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계통이 워낙 이렇게 해도 잘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별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멋있게 하라고 뿐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멋있고 이거 가지고 강의하려면 한참을 강의합니다. 비법처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여기서 좋다는 조합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사주의 좋고 나쁨은 이거 한두 글자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치는 것이 간목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잘못 알고지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봅시다. 을목은 화초라고 합니다. 지금 간목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초나 여기 있는 나무가 아닌 요 옆에는 풀 같은 것들 아니면 이렇게 힘이 없이 퍼져 있는 그 풀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 어떨 때는 뭐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을목 부드럽고 그래서 어떻게 치냐 기존에 작은 나무라고 치다 보니까 이걸 새싹으로 기존 사주학을 본 거예요. 학문은. 그래서 새싹이 대신에 부드러워 보이지만 땅을 뚫고 나올 때는 강인하다. 그래서 생명력은 강하다. 대신에 혼자는 약하니까 덩굴처럼
뭔가를 의지해서 꾸불꾸불 타고는 잘 간다. 그래서 을목은 간목이 있으면 좋다. 뭐 덩쿨나무다. 혼자는 의지가 약한데 간목이 있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약함의 대명사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또 강인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얘기를 해나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진짜 아시겠지만 간목이 목에 오리지널의 목계는 목은 뻗어가는 기운입니다. 원래가 뻗어가는 기운이 강한 것 기운의 기운인 것이 목이 갑이고 기운이 나타나는 게 이러다 보니까 실체 체격이나 등치나 아니면 성격이나 이런 걸 볼 때 목은 을목일간은 카리스마가 강하고 간목과 을목을 비유할 때 눈이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눈은 좀 째진 편인데 어느 쪽이 더 째졌을까요? 을목이 째졌습니다. 을목이 더 순수합니다. 왜? 간목은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목처럼 순수해 보이지만 결코 순수한 게 아니라 상당히 노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을목은 오리지널 순수입니다. 마당새처럼 좌충우돌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 하면 사기치기도 간목이 좋아 을목이 좋아. 굳이 치면 을목은 조금만 하면 금방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대신에 의리 따르고 조폭 따르고 야 어디 가서 자 우리 저 데모하러 한번 가볼까 하면은 을목은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저 앞에 가고 있고 간목은 생각하다 뒤에서 멈춰 있고 이 차이가 간목과 을목의 차이. 그래서 을목은 사실은 행동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을목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을목으로서 묘월 이렇게 되면 무술가의 사주이기도 합니다. 을목은 스케일도 크고 차를 타더라도 여성일지라도 그냥 다소곳한 승용차보다 오히려 SUV 차량 같은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게 을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좀 좋아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현재 간목과 을목의 생각이 전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우두머리라고 안 하기도 하는 이유는 우두머리 기질은 나서는 성향도 있어줘야 되고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을목은 선동대장이나 행동대장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우두머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끌고 가는 카리스마는 강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을목만 가지고는 우두머리라고 하긴 좀 뭐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우두머리를 친다면 나를 따르라 형이고 간목이 관리 잘하면 지혜롭게 끌고 가는 형상인 거고 지혜롭게 조심하면서 화합 중재자 개념으로 끌고 가는 거고 이렇게 서로 다득하면서 그 을목은 아차라 앞으로 따라와 가면 되지 밀어붙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을목의 어떤 기본 습성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속서오른 포여명 장유문 십간론에 보면은 을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을목은 부드럽다 보니까 특히 이거 유명한 거 정도 몇 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합다 등락예갑 이것이 맞아서 알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역학을 사주명리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유식한 말할 때 써먹습니다. 그럼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말들이니까 무슨 얘기냐? 등락예갑 넝쿨이 기둥을 만나면은 등나무 같은 것들이 타고 올라가니까 을목일간에 간목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와전돼서 간목일간에 을목이 있으면 등납 반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또 간목일간에 을목은 귀찮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냐 물상의 개념을 가지고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워 보여도 말만 멋있게 하는 거지 결국에는 물상 개념을 생각하면 다 유추돼 쓰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을목이 있으면 넝쿨끼리 붙으면 제대로 뭐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을목의 병화는 비교적 괜찮은 게 본 이유가 뭐냐? 을목은 넝쿨이니까 생풀이 마른 풀 안 마른 풀 축축하고 마른 풀이라고 기준에 봤던 거예요. 사주에서. 그러니까 태양불처럼 강한 불은 그걸 태우면서 타니까 오히려 을목에는 병화가 좋다. 근데 을목의 정화를 만나면 이것도 화소초원 따라합시다. 화소초원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이걸 강의하기는 쉬워요. 재밌고 왜 말이 다 그럴듯하잖아. 을목은 초원인데 푸른 초원에 불이 붙으면 잘 탄다 안 탄다? 안 타고 연기만 풀린다. 그래서 을목일간에 정화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지어는 을목일간에 정년을 만나거나 병년을 만나면 이렇게까지 운을 또 해석하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을목일간이 정화일간을 만나면 을목일간이 병화를 만나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 그렇게 적용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특히 유명한 게 을목을 많은데 따로 백호창광 을목이 경금을 만난다.
그럼 을목인데 넝쿨인데 경금을 도끼로 쳐 있다는 또. 도끼를 만나면 넝쿨이 견딜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치는 거예요. 또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이전체화락해서 면도칼 만나면 좋아 나빠 또 잘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은 큰 물을 만나면 넝쿨이 큰 물을 만나면 물기를 많이 먹으면 그런 화초 같은 것이 물을 너무 많이 마면 뿌리가 썩니까 만약에 여자가 그러면 이 남자 저 품에 이렇게 얹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좋게 보기도 하고 을목이 개수를 만나면 그나마 작은 물을 만나 좋다 본다든가 해서 상당히 잘 보면은 이치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유산원리라든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을목 자체는 간목과 을목은 전부 다 나무다, 나무가 아니다. 간목과 을목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행의 목에 뻗어가는 기운인데 간목은 아까처럼 그 새싹 같은 기운, 시작된 기운이고 을목은 오히려 을목이 현실에서 나무처럼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덩치도 크고 행동력이 있고 근력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인등은 간목일간은 학자, 전형적인 학자의 사주고 을목일간은 앉아서 연구하라면 깝깝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전형적인 행동적인 특성, 아동을 닮은 특성처럼 좌충우돌할 수 있는 그런 특성 대신 순수한 특성, 조금 다혈질적 기질도 좀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을목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할 땐 순수무관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듯이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같은 목이지만 바로 천질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일간. 우리는 병화일간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병화일간 하면은 기준할 때 기준 사지명약. 그래서 개념을 잡다. 화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입니다. 이거를 원래 화는 오행에서 어떤 기운이야? 목의 기운을 받아서 지구가 이제 자전원을 칠 때 태양빛을 받아서 따뜻하고 붉은색을 띠면서 목이 직진하다가 화는 분산하는 운동인 거예요. 직진이 아닌 분산하면서 빨간 색깔의 따뜻함을 지니고 있는 게 그 화의 습성, 운동성은 분산. 이게 화의 개념인 거예요. 그 중에서 병화는 그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는 운동인 거고 분산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기운이 시작되려고 기운이 움직인 거예요. 아직 시작된 건 아닌 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배를 노를 전다고 칠 때 노를 젓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배가 나간다고 칠 때 우리 현실에 느끼는 건 배지 물 밑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간목이나 병화는 밑에 노를 확 젓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상황에서는 강하게 움직였어. 근데 위에 상황에서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아직 움직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노를 저 놓고 놨어. 그럼 우리는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정화고 그게 을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화에 분산되는 기운은 병화에서 강한 겁니까? 정화에서 강한 겁니까? 그럼 화의 따뜻한 기운은 병화에서 강합니까? 정화에서 강합니까? 정화에서 강한 거예요. 태양빛을 받을 때 병화의 위치보다 정화의 위치가 태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병화는 사실은 아직 목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막 목을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병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병화는 겉으로는 화지만 속으로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의 기운이 뭡니까? 아까 을목이 했듯이 강하고 뻗어나가고 순수무관. 그래서 병화가 강하고 뻗어나가고 거기다가 다혈질적 기질까지 왜 뜨거운 화끈 기질. 과지 을목과 비교한다면 을목은 그냥 순수하기만 하지만은 병화는 학문적 성향까지 좀 가지고 있다겠죠. 그래서 가장 10간 중에서 가장 다혈질적인 것들이 바로 이 병화죠. 적천수에 보면 오양, 개양, 병, 위, 취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5개의 양 중에서 모든 양 중에서 그 병이 가장 강한 양이다라고 얘기하기도까지 합니다. 사실은 양의 개념을 칠 때 이때 양의 개념은 행동적인 특성의 개념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발금이나 양의 끝으로 친다면 화가 양에서 목이 양의 시작이고 화가 양이 결과인 겁니다. 그 중에서 병이 시작이고 정이 결과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양으로 친다면 화가 되는데 여기서 적천서 얘기하는 개념들은 강한 개념에서 행동적 특성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병화가 보통 그래서 병화가 다혈질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목의 성형처럼 뻗어가는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을목과 병화는 전부 다 행동적 특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화는 목의 특성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리지널 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화려하고 화사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든 특성은 정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 사주명리학에서 어떻게 치느냐? 병화를 가장 강한 큰 불로, 즉 양의 불이니까, 불은 양의 불이니까 태양처럼 큰 태양이나 아니면 큰 불, 용광로불, 현실의 불로 치면 큰 용광로불. 그래서 이렇게 큰 불을 병화로 치고, 이기에 비해서 촛불을 정화로 칩니다. 왜? 크기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형체를 가지고. 그런데 목에 우리가 좀 오행의 음양은 형체가 아니라 기운을 갖고 따진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오리지널 그 큰 불의 개념이 아닌 거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두머리, 실제 병화가 우두머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어떤 화의 습성이라기보다 목의 습성과 화의 습성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용광로나 태양하고는 좀 안 맞지만은 어쨌든 우두머리 기질과 다혈질의 기질을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욱하는 기질. 그래서 병화일간 항상 얘기할 때 3, 4, 1원, 3, 4, 1액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해라. 병화일간 손 들어보세요. 병화일간. 두 분 하시죠. 우리 김 회장님이 차분해 보여도 욱하는 다혈질이 자기도 모르겠어요. 급하면 나와. 우리 신 회장님도 욱하면 나온단 말이야. 근데 화가 막 났을 때, 이럴 때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절대 안 돼. 병화일간. 자기도 못 견디니 감당이 안 돼 그때는. 그런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때려도 괜찮아 그때는. 그게 딱 식고 나면은 뒤끝이 없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병화의 특성인 거예요. 다혈질이.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가장 많을 수 있는 일간이 병화일간입니다. 사실은. 그걸 못 참아버려. 왜? 목의 기운이 토끼하고 호랑이가 목이잖아. 인묘목. 목의 기운이 뭐냐? 티켓처럼 튀어가는 게 스프링, 용수철, 봄을 의미하는 그런 건 상징성인 거예요. 그래서 을목과 병화가 욱할 때. 그런데 을목과 병화의 차이에서 왜 병화가 다혈질도 많냐? 화를 더 많이 내느냐? 자, 어떤 상황을 줄 때, 어떤 상황에서 뭘 모르는 사람이 화를 내, 아는 사람이 화를 내? 잘 봐.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을 처음 갔어.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서비스 나쁘다고 화를 낼까 안 낼까? 서비스가 좋으니 나쁘니 비교가 안 돼. 모르니까. 근데 음식점을 두세 번 가봤어. 그 사람이 가면은 예전에 했던 경험치가 있대. 그것도 안 되면 일단 화를 낼 수 있지. 그래서 병화는 을목보다 화의 습성이, 나중에 본 화의 속에는 수의 습성이 조금 있다고 했죠. 그건 다른 거에서 합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을목보다는 아는, 그러니까 지적인 성향, 무관의 기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화를 많이 낼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병화의 특성은 벼락 대신 욱하는 기질, 가장 중요한. 그런데 분위기 메이커, 기분파, 이런 모든 겁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기질도 좋은데 나중에 화가 나면 또 감정이 즉흥적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추스리는 것, 병화의 가장 큰 업이 그겁니다. 말로써 잘하다가도 말로써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말 훅 던져가지고. 그래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주먹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병화의 가장 큰 특성. 대신에 측은지심도 많아서 의리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정화는, 병화죠, 병화. 병화는 이런 특성이라 있고, 병화를 다시 본다면 여기 포여명 장요문이라고 있죠. 다시 한번 해서 여기 이분들,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가장 학문적으로 근사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사실은 이걸 병화를 큰 불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나머지 그 물상으로 적용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은 다 그거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자를 넣어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아주 막 깊은 심오한 학문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차피 이래도 맞고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저래도 맞고 하다 보니까 별 방법을 다 쓰면서 찾는 것 중에 하나, 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간목을 만난다, 내지는 병화가 을목이다, 뭐 병화가 병화를 만난다, 병화가 임수를 만난다, 병화가 개수를 만난다. 참고적으로 강휘상형, 따라서 강휘상형. 병화가 임수를 만날 때 강휘상형이라고 해서 뭐냐, 병화인데 태양빛이 수국화가 아니라 화가 수가, 임수가 하는 게 아니라 임수를 큰 물로 쳤을 사람 보기에는, 이 기존 사주명리학은 임수를
바닷물을 치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태양하고 만나면은 태양불을 꺼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태양이 물에 빛나서 반짝반짝 빛난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또 좋다. 그러니까 병화에 임수가 있는 사주는 특히 병화의 일간이 임수가 용신이면 좋다. 그리고 병화가 그러다 보니까 병화 일간이 임년을 만나면 좋다. 이렇게까지 와전이 돼가는 거야. 반면에 병화가 개수를 만나면 또 어떻게 봤냐? 이제 수를 작은 물로 보다 못해 안개로 본 거야 이제는 또. 그러니까 안개가 껴있으니까 병화가 앞이 태양이 가린다. 흙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안 좋다. 또 이렇게 보고 병화의 개수가 있으면 안 좋다든가 또 우겨. 병화의 개수가 가까이 있으면 더 안 좋고 막 우기고 별소리 다 나오는 거야. 병화가 개년을 만나면 안 좋고. 그렇게 절대 좋고 나쁜 성패가 이런 거로 절대 결정되지 않는데 기존의 사주 명리학 흐름의 성공과 실패를 규칙적으로 찾기 못 찾습니다. 우연히 찾을 수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가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화, 대표적인 촛불, 기존 사주 명리학에서 볼 때 촛불로 봅니다. 작은 불, 불꽃, 작고 예쁜 꽃. 과연 화가 그럴까? 촛불, 작은 불, 불꽃, 작고 예쁜 꽃일까? 화가. 자, 지금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화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화의 습성이 첫째 분산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받아서 따뜻하고 뜨겁고, 분산되고 뜨겁고 거기에 또 조금 더 들어간다면 창의력까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성이다 보니까 실제 정화일간은 상당히 창의적입니다. 머리가 정말로 빨리 들어가죠. 총명합니다. 병화일간은 무관입니다. 전형적으로. 정화일간은 학자입니다. 아주 학자입니다. 병화일간은 덩치가 대략 체격이 클 수 있습니다. 목에 습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화일간은 키가 큰 경우가 좀 드뭅니다. 정화가 키가 크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우두머리나 이런 걸 나가는 게 나서는 게 아니라, 물론 관리자로서 나선다라면 정화일간은 사람을 통제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서기 좋아해서 나서는 겁니다.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걸 좋아해서 나서는 거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많습니다, 화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현실입니까? 과장된 겁니까? 과장돼 있으니까 예술가들처럼 모든 걸 과장시키는 것 중에 잘 과장시키거나 현실이 아닌 또 다른 생각. 그래서 창의력, 발명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뛰어난 아이디어맨이고 운이 나쁠 때는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화의 습성. 승미도 약간은 급합니다. 말은 많이 할까 안 할까? 많이 합니다. 말도 많이 하고 말 잘할까 못할까? 천상유수입니다. 운동은 잘할까 못할까? 운동은 못합니다. 운동은 을목이나 병화가 잘하는 거고 덩치나, 정화는 운동하고는 큰 관심 없고 말로는 물에 빠지면 물고기하고 얘기하면서 안 나온다고 얘기할 정도가 바로 정화 같은 겁니다. 막 재밌게 꾸리고 예술가처럼 막 이런 그림부터 아름답게 꾸리는 모든 것. 이게 정화가 잘못 구성되면은 너무 색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이상한 사람. 이해하시겠죠? 너무 이상한 사람 경우도 약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잘못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매적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영매. 이해하시겠죠? 영매. 그래, 무속인 같은 경우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관이 발달되고 꿈이 잘 맞는 사람들.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을 참, 이건 전혀 못 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정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작고 예쁜 꽃이 아니라 정화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촛불이라고 얘기하는 게 촛불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화를 불로써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바로 정화를 따질 때 여기 지금 속서울은 잘못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그러면서 뭔가 상당히 수준 높아 보이는 잘못된 것. 정화의 감목 아주 많이 씁니다. 정화가 일반 불이라고 치고, 그럼 마른 장작이 있어야 좋아? 젖은 나루가 있어야 좋아? 마른 나무를 뭐라고 쳤어? 감목으로 친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감목과 정화를 만나면 좋다는 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또 유아유로 뭐 여러 가지, 또 정화, 화련, 뭐 이건 좀 약간 애매한 얘기긴 한데, 정화하고 경금을 만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맞다 안 맞다? 절대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런 데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토는 큰 산, 기토는 작은 산, 전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무토, 기토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